안녕하세요. 북튜버 로니입니다. 저는 오늘 야근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어제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학창시절의 교우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친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한 그 문장이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의 기억은 그게 왜 받는 상처가 어떤 형태든 간에 상처받은 사람한테 크면 아예 봉인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진짜 봉인해놓고 아예 기억조차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학창시절 얘기를 해도 이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시절은 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저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기억을 꺼냈습니다. 제가 용기가 조금씩 생기나 봐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되짚어 봤어요. 그래, 싸움의 시작은 너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이 시점이었고, 나는 이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뭐가 그렇게 상처였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뭔가 모든 친구들에게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난 너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그때의 사건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크고 아직도 유효한 건가? 내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막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그 일은 거의 20여 년 전에 지나간 과거였어요. 제가 애써 꺼내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옛날에 버렸어도 될 정말 지금은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은 상태의 그런 아픔이었고요. 지나간 과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얼음벽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저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그 얼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약간 봄이 왔어요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퇴근할 무렵에는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만났을 때 행복한 사람, 물론 연령대도 다르고요. 지금 이제 사회에서 만난 인연들 같은 경우는 연령도 다르고 때로는 인종도 다르고 뭔가 성별도 다르고 거리 차이, 뭐 이렇게 지역 차이도 있고 막 뭐 지금은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들의 공통점은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기억해냈어요. 그분들과 있을 때 제가 많이 웃고 있었고 제가 많이 행복했다는 걸.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아니야 나 아직 괜찮지 않아. 왜냐면 나는 속 안에 이런 걸 숨기고 있단 말이야. 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고 혼자서 이렇게 꽁꽁꽁꽁 싸매고 숨어있고 그 내 주변의 따뜻한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방송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은 하나하나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용기 있게 하나 열어봤고 하나 마음속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면 그 주변의 곁다리들은 이미 사라져 있고 정말 본질만 남아서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대인관계든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봉인해 놓으셨을 수 있는데 한번 꺼내 보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꺼내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살이 돋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상처를 받을 건지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 상처를 받지 않는 선택은 이제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과거가 좀 더 사람들과 제 색채가 너무 튀고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너무 나만을 위한 색이어서 너무 통통 튀어서 부딪혔던 거라면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배운 건 그래, 내가 지금 특별히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그냥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조금씩 어우러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한 지나쳤을 때는 또 막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 했지만 적정거리를 유지했을 때는 그렇게 어우러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적정한 거리에 있던 순간에 나를 만난 사람들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 거예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제가 오늘 이걸 주신 멘토님께 솔직히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읽고 있지 않다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돌아온 대답이 아이고야, 너 그 책이 뭐라고, 그 책을, 그래, 그 책 한 줄을 읽지 못할 만큼 네가 그렇게 힘이 들었구나. 아이고, 마음 아파라. 그래서 저 되게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저는 제 멘토님처럼 우아하고 따뜻하고 뭔가 리더십이 넘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언제나 하는데, 그렇게 강한 면모를 가진 분께 그런 따뜻한 말을 또 듣고 그게 정말 저를 생각해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같이 읽어볼 구절은 153페이지. 저 이거 읽고 조금 웃었어요. 내가 아픈 만큼 똑같이 아프게 하는 복수는 없다. 제가 화가 나면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겠어.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늘이 돋아있을 때 되게 자주 했던 말이어서 그때에 제가 떠올라서 좀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넌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온갖 상상을 하죠. 막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넘어뜨리고 막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막 그러지만 또 현실에서는 되게 막 억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속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거나 공통점 하나는 똑같이 아프게 해주겠다 혹은 더 아프게 해주겠다가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똑같이 아프게 하는 복수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맞는 말이어서 웃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제가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왜냐면은 저희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처를 저에게 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혼자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건 난데 막 저는 막 난 바보야 왜 당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 플러스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난 거 플러스 또 그 사람이 나 때린 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더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고 내가 더 아프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늘 언제나 노력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자. 나의 장점을 모르는 저 사람이 바보고
저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멍청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 무시하자. 어차피 저 사람도 나도 서로가 필요 없는 관계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뭔가 액션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인연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속으로는 막 화가 났어도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로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수많은 나쁜 말을 뿌려놨다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뿌리는데 쓰지 말자.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지자. 이제는 내 인생을 좀 더 예쁜 것들로 채워가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소개해드릴 구절은 160페이지예요. 160페이지에는 159페이지를 이제 같이 읽어볼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용서는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타협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처를 준 사람들의 잘못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쌓인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의 분노가 다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없애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나의 분노가 다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없애는 것. 계속해서 일상에서 느끼는 모욕감, 수치심,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종종 복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다. 나 자신이 분노에 눈이 멀어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내버려둔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상처받은 나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복수는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지금 복수를 외친다 해도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사는 것이다. 복수를 꿈꾸며 누군가를 증오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다시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최대한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랜만에 하나 또 써놨습니다. 내 삶을 최대한 예쁘고 행복하게 가꿔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이자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정말 20년 가까이를 묵혀왔던 그런 상처도 그 상처를 준 당사자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길에서. 그런데 언젠가 그 친구를 밖에서 만나면 한번 혼내주려고 했거든요. 그냥 상상 속에서 계속 막 그 친구를 졸업하고 나서도 막 이 나쁜 것 내 학창 시절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미워했었는데 걔 길에서 마주쳤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마주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어쩌면 저는 조금은 치유받았던 걸 제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가 저를 째려보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확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바늘을 확 돋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시선을 피하고 그냥 이렇게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갑자기 탁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는 너랑 내가 가는 길이 달라졌구나. 우리는 완전히 남이고 타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거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 항상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각자의 길을 가던 거. 그때 상처가 커서 치유보다 컸기 때문에 제가 봉인을 해버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조금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이제는 너와 나는 남이구나. 이제 더는 네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일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상처가 너무 더 커서 모르고 덮어버렸거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니까 그 순간에 막 바늘 돋았던 게 쑥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워한 만큼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상처를 덧내니까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만큼은 나 자신을 아껴주고 낫게 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요새 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졌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 스스로도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주니까 좀 더 행복해요. 또 신경 쓰네요. 그리고 또 좋았던 구절이 또 좋았던 구절은 169페이지에 상처를 주는 함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사랑한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 선물을 2개 줬는데 하나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나 이러면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럼 다른 하나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좋은 마음으로 해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언짢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이제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기준도 막 바뀌고 막 이런 이렇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함정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제목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들을 수 없다고 말하라 예요. 왜냐면 이제 똑같은 내용인 게 그러니까 베이스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이런 걸 알아야지 혹은 나한테 이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이분법적으로 좋아 혹은 나빠 2개밖에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함정에 빠졌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반응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마라. 그때의 상처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 쥐고 있으면 우리의 손도 벌겋게 달아오르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가지뿐이다. 하나는 뜨거운 감자를 피하거나 돌려주는 것. 그리고 네가 말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이걸 읽고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조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화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고 딱 화가 났는데 바로 막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하면 되게 더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적정 시간이 지나가면 또 화가 나요. 이걸 안 풀어주니까요. 근데 특히 저희 남편이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가지고 연애 기간 내내 애를 먹었어요. 되게 막 제가 많이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나한테 참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 화가 났다 언제 풀릴지를 매번 다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막 안 풀어준다고 난리, 말 걸었다고 난리 이랬거든요. 어렸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또 착하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뭘 원하는지 알려줘야 내가 들어주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좀 이제 막 알았어 내가 잘할게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물론 결혼을 했지만 어쨌거나 갑자기 좀 미안하네요. 저에게 참 잘 맞춰줬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저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서 기인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오해일 수도 있고 좀 서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감자를 쥐지 않는 거.
나도 데이니까 그러면 또 악화되니까 그래서 쥐지 않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히 말해줘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 또 나왔어요. 177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챕터의 제목은 분노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거리를 두라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처는 상대를 향해서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 역시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만회하려고 든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만한 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어떤 때는 이런 말로 마음이 상한 거냐고 계속 농담을 던지며 기분 풀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기도 한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사과하고 달래도 그의 화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면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드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편이 낫다. 이른바 작전 타임을 갖고 분노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한동안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다.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성질이 되게 급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만회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거나 막 집에 가서 막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행동은 하지 말걸. 그런데 정말 한 번만 딱 거리를 물러서서 예를 들어 단 하루만 참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마주 대하면 좀 해결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상대방의 화가 풀렸을 수도 있고 내 화가 풀렸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문제 본질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도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그 순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성질 급한 우리들이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다 어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다 꼬였다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조금은 두세요. 저절로 풀리기도 하거든요. 사람 간의 관계든 아니면 일에서의 관계든 아니면 내 밑에 뭐 이렇게 뭐 후배들 혹은 선배들 뭐 그 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막 마음에서 막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막 솟아올라서 괜히 끼어들어서 휘말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일에 어느 날 이렇게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단순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을 찾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183페이지에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남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내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할까요?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좋아할까? 쟤 화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걸어볼까? 나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나한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또 반응이 퉁명스러우면 곱씹죠.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내가 어제 뭘 잘못했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막 그렇게 곱씹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난 우울하지 않고 좋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엉망이 되죠. 그런데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꼭 내가 관련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저희는 저희의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내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데 오늘의 나의 모습을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눈치나 보고 있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선택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 나의 날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다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기다리고, 그리고 막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더 현명하게 접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을 읽으면 항상 맞아, 그래, 이걸 노력해야 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 그런 걸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때로는 100% 성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나 자신이 예쁜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래서 요새 사실 막 다 잘 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행복한 이유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내 마음이 뛰고 있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콱 넘어져도 이렇게 막 웃어, 딱 바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쿡 넘어지면 오늘 일이 왜 이래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 없이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어디 멍들어도 막 뭐 또 막 뛰어놀고 막 이러잖아요. 언제나 해맑게. 그래서 요새 행복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마음이 뛰고 이렇게 열정으로 뛰고 있고, 그리고 그냥 서툴지만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200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래요. 그쵸? 누군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해지기도 하고, 이게 곡선이 있죠. 중요해지기도 하고, 잠깐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인연이면 잠깐 멀어져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멀어져도 사실 또 그대로 소중한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순간에 집착해서 순간의 완벽함 혹은 순간의 나의 만족감,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집착을 하면서 스스로도 남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년 힘들었고 한 20년 마음고생한 게 뭐 대수겠습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대목. 토닥토닥 최선을 다한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라. 고생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우울해서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씩 변화하려는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분명히 빛을 발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남에게 의존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8페이지 나와요. 나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믿음직한 심판이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에 프리드리 크리스토프 웨팅거의 시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여, 저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신이여, 저에게 시간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인내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오직 오늘을 위해 다시 노력할 힘을 주소서.